루시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가 없이 루시법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종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죠. 종사자를. 당사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빼더라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향한다고요? 동물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브리드화가 돼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브리드하고도 소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브리드하고도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동물권에서만 소통을 한 거예요. 근데 동물권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을 뿐더러 이거는 품종견 말살 정책이에요. 이게 동물 복지를 실현하자는 게 아니고요. 품종견을 말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품종견이 말살이 됩니까? 이 지구상에 품종견을 말살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품종견을 말살해도요. 중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와요 계속. 그리고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둬요. 브리더조차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둬요. 경매장하고 애견샵 안 없어져요. 중국 수입견들이 경매장으로 오잖아요. 그게 애견샵으로 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의 품종견을 말살하겠다는 거고 중국의 개를 수입해서 유통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로 치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 공장도 생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공장이 있는데 생산하지 마라고? 한국도 미국도 현대자동차를? 그럼 뭐 해라고? 중국차 수입해서 팔아라 이거예요. 자동차 절대 만들지 마. 만들어서는 안 돼. 현대자동차 너거 기아자동차 너거 자동차 만들어서는 안 돼. 뭐 복지 실현? 안 돼. 복지고 뭐고 무조건 안 돼 그냥 중국차 수입해서 팔아 이거예요. 6개월 된 강아지를 입양하면 소형견은 6개월까지 키운다 쳐요. 대형견들은 6개월까지 어디나 놔둘 거예요. 그걸 진돗개로 예를 들면 6개월 될 때까지 새끼 나가 6개월 될 때까지 어디다 놔둘 거예요. 공간이. 그 6개월 될 때까지 사회화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 많은 새끼를 사회화를 혼자서 어떻게 다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옷구미가 심하고 맨시아가 심하다고 하는데 6개월 된 개를 누가 입양하겠어요. 사회화가 안 돼 있는 6개월 된 개를 입양하다가 개물림 사고 당하겠죠. 개 데리고 왔는데 개 겁낸다고 잡으려다 물릴 거예요. 개물림 사고가 늘어날 거예요. 입양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개물림 사고도 늘어날 거고요.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그 많은 개를 둘 것도 없고요. 교육시킬 것도 없어요. 교육시킬 사람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태어나서 6개월까지 사회화를 시켰대. 공간도 있었대. 교육도 다 했어. 입양 갈 사람 있어. 입양도 갔어. 그러면 가격이 얼마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분양가가. 근데 강아지는 보통 2살, 3살 때 첫 교배를 하거든요. 대형견들 2-3살 되면 첫 교배를 하는데 5살까지만 교배를 해요. 5살까지만 번식을 할 수 있대요. 그 사이에 휴직이도 있어요. 그러면 3살 돼서 하면은 한두 번 번식하기 힘들어요. 한 번 하고 휴직이 하면 5살 넘어가 버리면 못해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하겠죠. 법으로 1살 이후에 해라니까. 법으로 1살 이후부터 5살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1살 때부터 하겠죠. 그럼 조기 번식을 하게 되죠. 나라에서 조기 번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5살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돈을 벌어줘야 죽을 때까지 10년, 10몇 년 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강아지 분양가가 얼마 하겠냐고요. 미국에는 푸들도 600만 원, 8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돗개같이 큰 개는. 그러면 누가 진돗개를 키우겠어요? 그냥 외국에서 데리고 오죠. 외국에서도 6개월짜리 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3개월령의 개를 데리고 와서 3개월을 키워서 판매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소비자는 비싸게 개를 살 수밖에 없어요. 3개월을 키웠다고 파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국내의 개들은요. 값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수입개하고 가격을 맞추기가. 그럼 문을 다 닫는 거죠. 그럼 그 개들 다 어떻게 돼요 또? 동물 등록 처음 할 때처럼 개 다 파양돼가지고 다 유기견 보호소로 가겠네요. 근데 개 애착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키우겠죠. 애착이 덜한 사람은 보호소로 보내버리겠죠. 거기서 또 불법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법이 생기면서 불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6개월짜리를 입양하려고 합니까? 어느 나라 6개월짜리 강아지 입양한 나라 어디 있어요? 유기견들의 사회화 교육이 필요해요. 왜? 어린 강아지가 아닌 개들이 많으니까. 근데 왜 품종견은 3개월 때 분양을 하면 가서 사회화를 하면 되는데 굳이 6개월이 될 때까지 놔둬서 사회화가 어렵게 만드냐고요. 유기견도 사회화가 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왜 품종견은 사회화가 잘 되게 해서 보내는데 그 시기에 사회화가 안 될 나이까지 나이를 꽉꽉 차게 만들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냐고요. 진돗개 같은 개가 사람 물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6개월짜리 가가지고 물면. 그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잖아요. 다 외국에 다 3개월인데 우리나라만 2개월이잖아요. 그럼 3개월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6개월로 하자? 그리고 1살 때부터 번식 안 한다고요. 2-3살 돼야 번식한다고. 근데 1살 때부터 해래요. 그 5살까지 끝내래요. 조기 번식을 하라고 해요. 5살이 되면 강제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품종견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건 학대 아닙니까? 많은 품종견들이 이제 5살 넘은 애들 다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실버타운 된 거예요. 그냥 평생 자기들이 돈 벌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이 살려주면 돼요. 자기가 책임지는 사슬 보호소가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불법 견사가 얼마나 많고 불법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데 불법 번식이나 불법 견사를 다속하지 않고 그냥 품종견을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품종견이 사라진다고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까? 반려인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거예요. 반려 문화가 사라져버리면 유기견 입양 더 안 해요. 사료회사도 문 닫아야 되고요. 동물병원도 문 닫아야 되고요. 많은 훈련소도 문 닫아야 돼요. 반려인들이 자기 개를 키우니까 측은지심이 더 생기고 동료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유기견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는 거고요. 그 유기견 보호소 가보세요. 하설쉼터 가보세요. 품종견이 있어요. 90% 이상이 다 믹스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 때문에 유기견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품종견 때문에 유기견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품종견을 사서 유기견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품종견을 키워서 번식해서 유기견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품종견은 외국에서 수입까지 되고 있어요. 번식되는 숫자가 모자라서 오히려 수입까지 하고 있다고요. 수입을 끊어버리면 돼요. 중국 수입 못 들어오게. 그건 안 끊잖아요. 공산당법입니까? 중국 배불리는 공산당법이에요. 한국에 있는 품종견을 다 말살시키고 다 번식 못하게 만들어놓고 다 분양 못하게 만들어놓고 중국에 있는 개만 수입하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루시법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니고요. 품종견의 말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루시법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니고요. 품종견의 말살을 위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불법 견사들이 있고요. 많은 불법 번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법 농장도 있지만 개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훨씬 커요. 주로 개인들이 불법 번식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양이 애견샵을 통한 분양이 아니고요. 친구나 지인들로 입양받는 게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불법 번식도 개인들에 의해서 번식되고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개인 번식법으로 막았잖아요. 그거 다속을 잘하면 되죠. 불법 견사 다속 잘하면 되죠. 화성에 합법 견사라고 하는데 많이 키웠다. 그게 불법이죠. 합법은 좀만큼이고 나머지 불법으로 이만큼 키웠으면 그게 불법인 거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 번식자인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영부인이 지금도 강아지 공장 연 3회 5회 출산을 한다고 믿고 있고 이미 동물권에서는 아닌 거 다 아는데도 옛날 방송이 컸잖아요. 강용기도 나오고 설찬이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유명해졌고 유명해진
유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졌는지 유명해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 세월이 흘러서 모르겠지만 그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다고요. 1년에 3회 5회 벌칙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얘를 발정 유도제를 놓고 제한적인 수술을 한다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보면요, 개한테 발정 유도제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요. 얘 발정 유도제가 없는데 발정 유도제를 놓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법으로 정해놓으면 제한절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들여서 제한절개를 합니까? 다인부만 하지. 그리고 배를 째도요 2, 3일 차이 나면요 살아요. 근데 3, 4일 차이 나면 못 살아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배 한 번 째면요 2번, 3번 못 째요. 근데 1년에 3회 5회 벌칙을 하기 위해서 발정 유도제를 놓고 제한절개를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30회 50회 출산한다. 그리고 거기 나온 강아지들이 다 유기견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회의원들한테 머리에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농장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아는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TV 동물농장에서 그런 거 보여주니까 진실인 줄 알죠. 방영욱이 설정이가 이야기하니까 진실인 줄 알죠.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영국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언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반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사회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 죄인이 아는 사람을 죄인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 이야기는 불법 번식장, 불법으로 개인들이 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 번식을 개 농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1년에 3, 5회 번식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다 그런 사람이 만져 사는 강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불법 번식장에서 그거 안 되고요. 불법으로 개인이 번식하는데도 그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법 맞아요. 불법으로 단속하면 돼요. 그런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개인들이 어디서 번식하고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불법 농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합법은 단속하기 쉽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주소랑 전화번호 싹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짓으로 맨날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나라의 케어 박소연 말고는 이렇게 동물권에 돈을 보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없었거든요. 근데 강아지 공장 그거 나오고부터 있잖아요.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왜?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소연도 출산했잖아요. 보세요. 강아지 쉽게 크는 거 아니거든요. 출산도 힘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새끼 찡길까봐 밟을까봐 걱정하고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번식이 그냥 지절로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발정 유도제가 없습니다. 돼지 항문제를 주사하면 발정이 와요. 오는데 환자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더 새끼가 작게 나고 그다음 발정부터는 몸에 문제가 생겨요. 번식이 오히려 장애가 온다고요. 더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속에서 팔 수는 있어요. 출산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손해고 불이익이 따르고요. 발정 유도제를 놓으면요. 돼지 발정 유도제. 근데 어떤 사람이 쓰느냐? 이 개를 사러 왔어요. 암개를. 근데 이 개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인데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발정이 왔어요. 그럼 사갈 수 있다고요. 새끼 한 대 빨리 떼보려고. 그럴 때 발정 유도제를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사기꾼들이 출산을 하려고 넣는 게 아니고요. 발정이 터져가지고 개를 사러 오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빨리 데리고 와서 교배 붙이면 새끼 들겠네. 돈이 빨리 회수되고 회전이 되겠네 생각하라고 발정 유도제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요. 새끼를 진짜 출산을 하고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제왕절개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기 잘못 맞추면 일찍 나도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고요. 2, 3일 차이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새끼를 빼낼 수가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왜 그럴 거예요. 자연분만 되는 애. 그 새끼를 많이 뺀 개들 어떻게 해요? 잘 놓쳐도 처음에 어렵지 새끼 많이 넣어보면 잘 놓쳐도 근데 왜 제왕절개 수술해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날이 다 찼어요. 날짜가 다 찼는데 엄마가 죽었어. 임신 중독으로. 58일이나 60일이나 62일이 됐는데 엄마가 임신 중독으로 죽었어. 그러면 빨리 배를 째가지고 새끼를 꺼내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응급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까지 갈 시간도 없이 바로 배를 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집어내면 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농장에 개가 많으니까 다른 산모가 있으면 거기다 강아지 주면 살리겠죠. 없으면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 봐야 돼요. 사람이 20일 넘게 잠 못 자고 봐야 돼요. 계속 잠을 안 자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왜 거짓말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도 정치권에도 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명쾌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강영욱이나 설채 같은 사람들이 TV 나와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전문가잖아요. 훈련사고 수의사고. 근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강영욱은 훈련사인데 설채는 수의사인데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고 이로 인해서 반려문화 산업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하던 반려 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기면 누가 지는데요? 자기들은 돈 벌겠죠. 자기들은 돈 벌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만 돈 벌고 내만 착한 사람 되고 진짜 진실된 사람들은 거짓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물약품도 다 죽어버렸어요. 90%가 죽어버렸어요. 애견 호텔도요. 애견 카페도요. 애견 훈련소도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반려문화가 이렇게 높아지고 성숙되다가 돌아가면요. 결국에는 의식 자체가 떨어져 버려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줄어들 거라고요. 물론 그에 대한 투자를 겁나게 해야죠.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놓는 투자를 겁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더 힘들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한국은 2000년대에 애견 문화 선진국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래서 개를 먹는 나라지만 애견 문화도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굉장히 외국에서 보는 인식이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인식을 족같이 만든 게 해외 개팔이에요. 유기견 해외 개팔이요.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옛날에 해외 개팔이. 유기견을 만들어서 해외 개팔을 한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해외 가서 개가 다 죽어나가니까 개 먹는 나라였던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한국이 개 먹는 나라지만 그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지만 반려 문화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기견들을 해외 개파리들이 왜 입양을 보낸다고 해놓고 원금만 긋고 배 나가지고 다 안락사 돼버리니까 입양자를 못 찾아서 외국에서 볼 때 뭐예요? 한국은 해외 개파리 전 세계 1위 나라고 또 그 개들 입양치도 못 찾아서 미국에 왔다가 결국은 안락사 돼버리고 완전히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한 거예요. 완전히. 개 먹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개 먹는 나라라도 애견 문화가 발달돼 있었는데 문제는 한국의 동물권리 단체들이 동물권에서 유기견 해외 개파리를 하도 해가지고 근데 그 개들이 주인을 못 찾고 안락사 되니까 그 안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후원금을 횡령한다든지 결국 또 개가 안락사 되니까 그래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반려문화가 낙후되고 시민의식이 낙후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해외 개파리들이 후원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해외 개파리 하니까 돈 받으니까 돈 생기니까 후원도 들어오니까 그 때문에 대한민국 인식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다고요. 예전에는 한국의 반려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칭송이 자제했어요. 비록 개를 먹는 국가지만 그 습관, 그 풍습이 남아있는 나라지만 개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유기견으로 사기쳐서 후원금 긋고 외국으로 입양 보내서 안락사 당하고 그 애견 수출 1위 국가에서 갑자기 유기견 수출 1위 국가로 가버렸다고. 애견 수출 1위 국가에서 유기견 수출 1위 국가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사기치고 장난짓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엄청나게 그 개들 입양 많이 보냈어요.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파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남는다 할 정도로 더 매출이 좋다고 할 정도로 중국으로 개가 수출됐어요. 근데 그 스톱된 게 유기견 수출 때문에 개를 비행기에 뭐 여러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행 갈 때 한 마리 그냥 견주가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내 여권 하나에 한 마리밖에 못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때 법이 바뀐 거예요. 유기견 해외 개파리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막 9마리, 10마리 막 싣고 댕겼죠. 근데 갑자기 여권 하나당 개 한 마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죠.
한국의 개들이 품종견들이 엄청나게 외국으로 수출이 되다가 갑자기 유기견 문제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되고 한국이 유기견 수출국 1위라고 오명 때문에 그 제재를 받으면서 품종견들 수출도 못하게 됐죠. 지금은 수입만 하고 있는 상태죠. 수출은 못하지만 수입은 하고 있죠.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